안녕하십니까.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에서 근무하는 조중현입니다. 우주위험 제5강 오늘 논의할 주제는 우주개발 경쟁의 가속화, 우주의 상업화, 그리고 우주의 군사적 활용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주 비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즉 비행기 값이죠. 우주를 나가는 비행기 값이 나날이 싸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 정부 주도로 우주 개발을 할 경우와 용역을 줘서 했을 경우랑 기업이, 민간 기업이 스스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우주 개발을 해나가면서 사용하게 되는 그 가격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국가 간의 인건비 격차도 있고 물가 격차도 있어서 만약에 그 같은 위성을 미국에서 쏠 경우, 일본에서 쏠 경우,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쏠 경우, 중국에서 쏠 경우, 인도에서 쏠 경우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국가 간의 그 가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민간 회사인 스페이스X에서 발사하는 그 우주 발사병은 그 모든 차이를 다 무색하게 할 만큼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라켓을 재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최초로 상업화했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10회 가까이 같은 라켓을 재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한 초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우주 인터넷을 개발하면서 이 스페이스X가 만든 그 인공위성의 형상이라든가 그것을 배치하는 기술이라든가 이것은 건 굉장한 혁신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팰콘 9 라켓에 60개씩 쏴서 발사했기 때문에 지금 불과 몇 년 안에 5,000개에 이르는 스타링크 위성이 지구 궤도상을 선회하게 된 큰 이유가 바로 이 표준화, 그리고 발사 비용의 그 가격 절감, 이런 것이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상업화를 아주 이루어졌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이뤘냐면 지난 21년, 22년까지 우주에 라켓을 발사하는 횟수가 압도적으로 스페이스X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항천공사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 공장에 약 15만 명의 기술자가 근무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로켓 발사 기술은 아직 재사용까지 가지 못했고, 저렴한 인건비와 대량 생산을 바탕으로 지난 10여 년간 아주 괄목상대할 만큼 커졌는데, 스페이스X는 불과 20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이점을 한 번에 넘는 그런 쾌거를 이뤄서 현재 인류 역사상 사실상 최초로 우주 상업화에 성공한 회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인류의 편리성을 위해서 많은 인공우주물질을 발사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우주 궤도상에 굉장히 많은 우주 잔해물, 우주 쓰레기를 남겨놓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현재까지 지구상에 추적이 가능한 약 10cm보다 큰 우주 쓰레기들의 숫자를 표시해 놓고, 그 숫자 중에서 그 우주 쓰레기가 기원한 국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러시아가 7,032개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미국이 5,216개 정도로 해서 바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빠르게 우주 굴기를 외치면서 우주 개발에 나선 이후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역시 우주 쓰레기의 숫자도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셀레스트랙이라는 회사에서 매일 그 우주 물체의 숫자를 통계를 내고 있는 그 웹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은 현재 우주 목록, 우주 물체 목록에 나와 있는 그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빨간색 선은 그 우주물체가 대기권에 재진입해서 소멸된 그 우주물체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녹색 선이 현재 궤도상에 남아있는 우주물체의 숫자입니다. 다만 이것은 공개된 우주물체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각과에서 발사나 그 궤도 정보를 발표하지 않는 비밀에 쌓여있는 우주물체의 숫자는 전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프상에서 여러 번의 도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7년도, 그다음에 2009년도에 있었던 각각 중국의 대위성 요격 실험과 이리듐 33호와 코스모스 2251호의 충돌 사건으로 생긴 우주 잔해물이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점프가 있었고, 최근에 2020년 이후에는 스타링크 시스템, 즉 스페이스X의 우주 인터넷 발사로 인해서 갑자기 몇 년 안에 수천 개, 지금 현재까지 약 5천 개가 넘습니다. 5천 개가 늘어남으로써 우리가 10cm 이상 크기로 추적 가능한 우주물체 수가 이렇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주 감시 능력을 한 번에 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주는 도대체 무엇인가? 과학자하고 일반 시민과 정치가 그리고 국제적인 외교 관례에 있어서의 우주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지구와 우주의 경계는 보통 100km를 보고요. 그래서 뭐 칼만 라인이라든가 지구 대기권에 있어서 폭발이 일어나는 뭐 76km 고도, 76km 고도 이상을 또 보기도 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도나 위치별로 해서 우주에 대한 법적 위치가 좀 다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약 200km에서 한 500km 또는 한 1000km 사이의 이 저궤도 위성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허블 우주망원경이나 ISS, 즉 국제우주정거장 또는 과거에 사용하던 저궤도 통신위성인 이리듐 같은 위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바로 그 윗부분이 어디냐면은 방사선이 지구 자기장이나 중력에 의해서 모여드는데, 그거에 따라서 반 알렌데, 옛날에 우주 개발 초창기에 이제 발견됐던 거죠. 반 알렌 방사능대가 그쪽에 위치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궤도 위치인데요. 위성함법 위성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미국의 GPS를 비롯해서 러시아의 글로나스, 중국의 베이두, 그리고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항법 위성들이 그 궤도를 많이 차지하고 있겠고, 우리가 또 통신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정지궤도 위성대, 지구 표면으로 약 36,000km 떨어져 있는 그 부분은 정지궤도 위성, 통신 위성이 지상에서 봤을 때는 거의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보라든가 통신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국제연합 산하기구 중에 하나인 ITU에서 국제통신연맹이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통신연맹에서 허가를 받고 정지궤도 위성은 사용하게 됩니다. 정지궤도 위성의 임무가 끝났을 때 그 뒤로 더 먼 데로 보내서 앞으로 발사할 다음 정지궤도 위성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멀리 보내는 거죠. 보통은 이제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한 500km 정도 뒤로 보냅니다. 무덤이죠, 뭐 위성 무덤. 옛날에는 앞으로도 당겼었는데 그게 방해가 돼서, 발사에 방해가 돼서 요즘 다 뒤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귀중한 지구 근방의 근지구 공간인 우주는 아무나 개발하면 되는가? 또는 개발하는데 제한이 없는가? 답은 예스와 노, 예 그리고 아니요, 둘 다입니다. 사실은 어느 국가든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든 국내적인 시스템으로 자기의 기술로 또는 남의 기술로, 그리고 뭐 얹어서 이렇게 해서 우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성이 지구 궤도에 머물렀을 경우에 빽빽하게 지표상에 안 보일 정도로 지구 표면을 덮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구상 그 궤도와 그 우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어떻게 보면 번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주연합, 즉 유엔에서는 이미 1957년도 스푸트닉 1호 발사 이후에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즉 외기권 평화적 이용위원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것은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것인데요. 이 유엔 코프오스는 다양한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을 위해서 많은 나라가 노력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유엔 코퍼스는 비엔나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은 2002년도에 정의원으로 가입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102개 국가가 가입돼 있고요. 많은 권고사항이 이 유엔 코퍼스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주 관련 국제 조약은 얼마나 많은가? 국가 간에 또는 국제 다자 간의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약이나 또 협정, 법 이런 것이 필요한데 우주 관련 국제 조약은 총 이제까지 5개에 불과합니다. 1963년도에 우주법을 만들겠다는 선언이 있은 이후에 1967년도에 우주 조약을 만들고 당시에 달 탐사나 외기 탐사를 위해서 많은 그 우주 개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을 고조하기 위한 1968년도에 구조협정 이런 것이 이제 세부 조약으로 있고요. 우주 발사가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사건이나 또는 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책임 협약이 1972년도에 있었고 우주 물체를 발사할 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그런 협약이 트리트가 있었습니다. 즉 1975년도에 있었고 달 탐사가 이미 1965년도부터 70년대 중반에 다 완료됨에 따라서 1979년도에 달을 이용하는 또는 달을 탐험하는 거에 대한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달 협정을 유엔에서 통해서 이렇게 맺게 됩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국제 조약이 우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엔 코퍼스에서 나온 LTS 이것은 영어를 풀면은 Long Term Sustainability 즉 장기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 가이드라인입니다. 우주 개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지구 근방에 근지구 저궤도 주변 근데 정지궤도가 너무나 붐비니까 미래에는 어쩌면은 그 지역을 또는 그 구역을 사용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뭐 이렇게 유엔 코퍼스에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우주 개발 선진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한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4가지로 크게 분류되는데 LTS 가이드라인은 뭐 정책, 그다음에 우주 활동의 뭐 안전성, 국제 협력 그리고 과학적 기술적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지만 그 안에 자세히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은 꼭 우리가 이걸 좀 지켜야 미래에 인류가 존속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세히 잘 돼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라든가 우주 잔해물이 너무나 붐비다 보면은 정말 그 귀중한 공간을 우리가 미래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런 와중에도 뭐 우주 개발의 이면입니다만 미국은 2019년 12월 20일 날 미 우주군을 창설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스페이스 포스죠. 우리가 SF나 만화에서만 보던 그런 우주군을 실제로 창설한 겁니다. 물론 러시아는 이미 20세기에도 우주군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 부족이라든가 인원 부족으로 없앴다 다시 만들었다 여러 가지 반복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우주군 창설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래서 우주를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미군의 작전 영역에 있어서 필수 요소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께서 보시고 계신 이 화면은 미 우주군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즉 임무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많이 배운 전치사 3개로 이것을 정확히 표현했는데요. In space, from space, to space입니다. 우주 안에서 미 우주군은 어느 나라도 자기들을 넘볼 수 없게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From space, 전 세계적인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통신, 위성항법, 정밀 추적, 타이밍, 거기에 미사일, 워닝, 즉 조기경보 활동까지 우주에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to space, 즉 미 우주군이 우주에 접근하는, 즉 우주로 발사하는 어떠한 서비스도 방해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걸 확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개의 전치사로 미 우주군의 임무는 명확하게 규정이 됩니다. 현재는 미 우주군은 지구 근방뿐만 아니라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도 우주군의 작전 영역으로 포함시켜서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 탐사를 하거나 또는 그
미국의 아르테미스 달 탐사 계획에 참여를 하거나 또는 루나 게이트웨이 달의 우주 정거장 계획에 참여하거나 미군의 지원이라든가 미군의 어떤 그 감시하에 그런 우주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그 해병대의 그 위치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미 공군에서 파생됐지만 역할이나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돼서 앞으로 운용할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뭐 아신 분은 금방 눈치채시겠지만 지금 발사하고 있는 저 로켓은 스페이스X의 팰콘 9입니다. 상업적 발사체죠. 재사용 가능하고 저 페어링 그 끝에 부분에 위성 탑재체에는 뭐가 있냐면은 미군이 사용하는 GPS-3 위성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 위치는 케이프 캐나베럴, 즉 옛날에 달 탐사를 하기 위해서 아폴로 프로그램을 발사했던 그 미국 플로리다의 케이프 캐나베럴 발사 기지에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사장이 그 케이프 캐나베럴이지만 저거는 미 우주군의 발사장입니다. 미 공군도 아니고 나사의 케이프 캐나베럴 발사장도 아니고 미 육군의 발사장도 아니고 미 우주군의 발사장입니다. 그런데 로켓은 발사체는 스페이스X의 팰콘 9입니다. 우주의 군사적 활용과 우주의 상업적 이용이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우주를 기반으로 많은 무기가 이제 전개될 겁니다. 신의 지팡이라든가 전파 감시, 광학 감시, 그 무수한 그런 감시들이나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무기들도 우주에 배치될 겁니다. 우주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주염 5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